자, 이제는 웹 브라우저와 플라스크 사이에 어떻게 데이터가 전송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웹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웹 자체를 웹의 매우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 플라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을만 공부를 하게 되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제 get하고 post 뭐 등과 같은 웹의 아주 전문적인 지식들이 등장합니다. 그것들 우리가 조금씩 잠깐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나갈 필요가 있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브라우저하고 브라우저와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와 이건 브라우저죠.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에 이 왔다 갔다 하는 프로토콜 요청하면 응답하고 그죠. 이게 요청이 있고 리퀘스트가 있으면 이런 리스판스가 있는 요런 형식의 이 HTTP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요청할 때 이 요청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get 방식하고 post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한 6, 7가지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우리가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get 방법이라는 거하고 post라는 방법입니다. 이 비교를 해보면 get 방법은 뭐냐면 이게 request 요청, 요걸 요청이라 불렀잖아요. 그죠? 이 요청은 이 요청할 때 어떤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데 이 데이터는 헤더 부분하고 바디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헤더 부분, 요청 헤더라고 부르는 헤더 부분에 get 방식은 헤더 부분에 이렇게 전송할 데이터를 담는 것입니다. 이렇게 URL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청 헤더가 요런 헤더가 만약에 날아가서 서버가 이걸 받게 됐다고 그러면 캐시구나. 너 지금 get방법으로 나한테 지금 뭔가를 요청하는구나. 그 다음에 URL은 얘구나. 처음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물음표가 나오고 뒤따라 나오는 얘를 웹서버로 보내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사실은 이 URL을 위한 겁니다. 이 URL이 날아가면은 실행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그 프로그램에게 전달해 줄 데이터예요. 그래서 검색하라고 주면 분명히 라우팅 테이블에 의해서 서치와 비슷한 함수가 실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설치해야 될지 이렇게 보내주는 정보 데이터가 여기 바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URL을 전송하고 이 URL이 실행될 때 서버에서 걔한테 넘겨주고 싶은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날리는 이런 방법이 get 방식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근데 이때 이 데이터를 보내는 형식은 뭐 equal 뭐 ampersand 뭐 equal 뭐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name equal value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간에 ampersand라는 이 문자로 이렇게 구분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post라는 방법은 이게 뭐냐면 포스트라는 방법은 요청 헤드에 이 데이터를 보내지 않습니다. 요청 헤드는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받으면 웹서버가 처음에 너 포스트로 보내는구나. 그러고 서치 URL을 너 나한테 보냈구나. 그럼 이 URL에 해당하는 매핑 테이블에 있는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함수를 실행시킬 텐데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에 실행된 함수에게 전달할 데이터는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바디 부분에 있습니다. 이 바디 부분에 이 요청 바디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좀 다르죠.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요런 것들은요. 요렇게 나타나는 것은 만약에 브라우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브라우저에 요 URL을 적는 부분에 뭐 여기다가 얘네가 다 보이게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지 간에 이 브라우저에 요 URL 부분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정보가. 그러니까 드러나게 돼도 괜찮은 데이터를 보낼 때는 get 방식으로 보냅니다. 혹은 여기에다가 매우 긴 걸 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걸 만약 여기다 보낸다고 하면 뭐 1메가짜리 이미지를 보낸다. 이디에 1메가짜리 데이터를 달겠습니까?
그렇게는 하기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갭 방식은 이렇게 다 노출이 돼도 괜찮은 데이터, 그 다음에 짧은 데이터를 보낼 때 쓰고요. 포스트 방법은 뭐 이미지를 업로드한다든가 하는 것처럼 굉장히 긴 데이터를 보낼 때, 그리고 숨겨서 보낼 때, URL 바깥에 드러나지 않게 보낼 때, 이럴 때 포스트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업로드할 때는 주로 포스트 방법을 쓰고요. 뭔가를 요청해서 잠깐 요청할 때는 갭 방식을 쓴다. 대체로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라스크에는 리퀘스트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이 리퀘스트라는 객체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하면, 브라우저가 조금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브라우저가 서버에 요청 패킷을 보내죠. 리퀘스트 패킷. 리퀘스트 패킷을 보냅니다. 이 리퀘스트 패킷, 그죠? 그러면 서버가 플라스크 서버가 리퀘스트 패킷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여기 리퀘스트 패킷을 보낸다고 했죠. 요청된 내용을 보낸다 했습니다. 그것이 겟 방법이든 포스트 방법이든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얘가 받아서 저장하고 있을 때 그 저장하고 있는 객체가 바로 리퀘스트 객체입니다. 플라스크에서는 이 리퀘스트라는 객체로, 플라스크는 이 리퀘스트라는 이름의 객체로 사용자가 보내온 요 요청을 저장을 해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분석해보면 그 안에 어떤 URL이 왔는지 다 알 수 있죠. 이렇게 request.url, 풀패스, 패스, 메소드, get이냐 포스트냐, 그 다음 argument 따라온, 그죠? get 방법에서 name equal value로 따라온 그 값, 아까 파라미터로 따라온 값 어떤 겁니까? 요거죠. 요거 얘네가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된다. 포스트 방법으로 보내면 여기가 request.form이라는 이 딕셔너리에 저장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라스크는 리퀘스트 객체 안에 요청 정보를 다 저장해 둔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제 6-9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제 6-9는 사용자가 보내온 리퀘스트들을 이 리퀘스트 객체, 자, search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URL을 보내오면 echo request라는 그 함수를 실행하라 했죠. 이 함수를 자세히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request.url, 그죠? 브라우저로부터 날라온 그 URL, 그 풀패스, 패스, 경로, 그 다음에 get인지 post인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get으로 왔다면 파라미터 값들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request.argus라는 그 딕셔너리에 저장된다 했죠. city란 이름의 값, name이란 이름의 값, 이것들 이렇게 분해해서 다 문자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return을 하게 되는 거죠. return이라는 것은 다시 브라우저로 돌려보내서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너 지금 네가 이렇게 요청했지 라고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포스트 방법으로 말하면 form이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쓰면 된다 하는 거죠. 이 예제는 어떤 겁니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플라스크에서 사용자가 브라우저로부터 요청한 리퀘스트 전체를 다 분해해서 내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예제 6-9를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컨트롤 C 하고, 자, vi 6-9.py 했습니다. 하고 다시 가서 6-9 한번 볼까요? 자, 요겁니다. 컨트롤 C 하고 그래서 I하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자, 파이썬 6-9.python을 돌립니다. 얘는 뭘 하고 있을까요? 요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브라우저가 요청을 딱 하면 그 요청된 내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리퀘스트 객체에 저장해뒀다가 그거를 다시 분해해서 다시 보여주게 되는 거죠. 한번 브라우저로 접속을 해보죠. 자, 여기서 무엇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search를 보내는 거죠. 그죠? search. 뭐 이렇게 돼 있네요. search. 아까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자, 한번 city하고 name을 했습니까? 뭐 이거는 빼고 이렇게만 돼 있을 겁니다. 그죠?
search. 내가 이렇게 URL을 쳐야 되는 거예요. 자, 보니까 다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get 방법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입니다. 자,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쳤습니다. 그랬더니 받아가지고 걔가 다시 문자를 만들어서 나한테 다시 전송을 해줬죠. 자, 전체 URL은 전체 풀패스는 이런 것이었어. 그 다음에 풀패스는 이런 것이었어. 패스는 요거야. 그리고 메소드는 get이고 city로 날라온 값은 a였고 name으로 날라온 값은 git였어. 이렇게 다 보여주게 됐네요. 그죠?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쉽잖아요. 그죠? 다 해볼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들어요. 자, 이제 그러면 get 방법으로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요렇게 만약 요런 식의 저 앞에서 우리가 URL로 날아가는 것은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입력하는 것은 모두 get 방식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브라우저는 get 방법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한번 봅시다. 요렇게 지금 제가 URL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의 사례로 줬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calc라는 URL을 쓰고 뒤에 calculate 하기 위한 정보를 줍니다. OP 첫 번째 비연산자는 100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OP는 플러스고 OP2는 200이다. 이 말은 100하고 200을 합쳐라 이런 뜻이고 똑같이 해서 여기 OP의 마이너스, OP의 멀, OP의 디바이드 이렇게 주면 지금 연산을 수행해주는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사칙 연산을 수행해주는 웹서버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calc가 날라오게 되면 이렇게 짜면 되겠죠. 자, calc라고 하는 요 URL이 날라오면 calc라는 함수를 실행하라 하고 우리 여기를 짜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request.method가 그러니까 요청 패킷에 들어있는 메소드가 get 방법으로 날라오지 않았으면 그냥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get 방법 왔다면 그죠? 요거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OP1이란 이름으로 온 값을 알아내고 OP의 값 2P2로 알아내고 OP로 온 것을 알아낸 거죠. 이제 그러니까 URL이 어떻게 날라왔는지 브라우저로부터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문자로 날라오니까 이걸 숫자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OP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곱하기일 때, 나누기일 때. 그래가지고 실제로 요런 문자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num1, num2 그러니까 뭐 더하기 뭐는 실제 더한 값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하기 빼 곱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결국 그것을 return 해주게 됩니다. 그죠? 다 return. 만약에 divide 같은 경우는 num2가 0이면 0으로 나누기를 할 것 같으면 나눌 수 없습니다를 넣더니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나눈 결과를 주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외에 플러스 곱하기 나누기도 아니면 잘못된 연산자입니다라고 사칙 연산을 해주는 웹브라우저, 사칙 연산을 해주는 웹브라우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행은 요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각자 해보도록 하지만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쵸? 자, 다 읽었으니까 자, 컨트롤 C 하고 다시 들어가서 vi 6-9 10.py 했습니다. 자, 코드가 어디 있을까요? 6-12 어디 있을까요? 10코드가 여기 있네. 그죠? 이걸 쫙 긁어서 컨트롤 C 하고 여기 가서 I 하고 그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 했습니다. 그 다음에 python 6-10.py 했습니다. 돌려보죠. 자, 명령 기다리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주기로 했죠? 좀 크게 키울게요. 자꾸 뭔가 떠가지고. 자, 어떻게 해주기로 했습니까? calc. 여기 calc. OP1은 이렇게. divide네요. divide 말고 지금 더하기. 더하기를 뭐 해서 플러스 했습니까? 예. 플러스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1 더하기 200은 201이에요. 1 더하기, 1 대신에 제가, 만약에 35로 했습니다. 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뭘 하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라는 걸 주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를 줘볼까요? multiply. 예,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divide. div. 했더니, 예, 잘 됐습니다. 만약에 OP2에 0을 주면 어떡할까요? 0으로 나누기. 0을 줬다.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잘해줘. divide를 잘못 쳐가지고, div라고 쳤습니다. 했더니, 잘못된 연산자입니다. 네, 이렇게, 웹브라우저가 제가 필요한 사칭 연산을 하네요. 예. 자, 이렇게, 이런 어떤 기능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걸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URL을 직접 이렇게 어디에 쳤습니까? URL을 직접 이렇게 이게 브라우저 창에 쳤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폼 있죠, 폼 이렇게 폼으로 해가지고 100 플러스 뭐 계산 누르게 되면 서버로 요청해서 계산된 결과를 가져와서 이렇게 찍겠죠. 뭔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거죠. 이렇게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폼에서 뭔가 계산 버튼이 눌러졌을 때 날아가서 다시 계산해 오는 그런 걸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이런 HTML 문서가 먼저 날라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접속하면 여기에 URL이 뭐라고 그랬죠? 루트라고 그랬죠. 이렇게 요만큼만 치면 루트 URL이 날아가고 루트 URL이 이런 HTML 문서를 보내주고 그 HTML 문서에서 내가 뭘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이제 계산한 값이 다시 계산을 요청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여기 제가 보니까 이 템플릿 디렉토리에다가 getcalc.html이라고 하는 템플릿 HTML을 만들어 둬야 된다 했습니다. 얘는 보니까 이런 HTML 문서예요. 이 HTML 문서가 그림으로 그려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죠? 여기 H3 태그로 출력하고 폼이 있죠. 이렇게 폼이 있고 이 폼에는 뭐가 보입니까? 폼에는 인풋 창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창이 하나, 둘, 셋 있고 네 번째는 이게 submit 버튼. 이 submit 버튼이 있죠. 이 submit 버튼이 눌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submit 버튼이 눌러지면 이 submit은 브라우저한테 서브로 이 폼 데이터를 모두 전송하라 라고 하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죠? 예, 그런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전송하게 되면 전송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액션은 calc다 이 말이죠. URL을 calc로 날리고 메소드는 get 방식으로 날려라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가는 파라미터는 name equal value, name equal value, name equal value로 날리게 돼요. 만약 여기서 제가 100 플러스 200하고 계산 버튼을 눌렀다면 이렇게 날아가게 돼요. 아까 그 URL에 get 방식으로 날아가는데 그 다음에 URL은 뭐예요? calc가 날아가고요. calc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물음표 뒤에 뭐가 날아간다고 그랬죠? OP1은 value가 얼마입니까? value가 100. 요건 100이었지만 여기 만약에 내가 300을 입력했다 그러면 여기다 300 이렇게 날아갑니다. 앰플샌드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죠. 플러스. 그래서 OP는 플러스 그 다음에 또 OP2는 뭐요? 여기 만약에 내가 500을 입력했다면 여기 500이 날아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get 패킷이 만들어져 날아갑니다. 자, 어떻게 해요? 바로 요 서밋 버튼 눌러지면 얘가 날아간다 이 말이죠. 우리 얘가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이 파이썬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자, 처음에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트라는 URL 오면 getCalc를 뿌려줘라. 그래서 브라우저에 날아가겠죠. 다시 브라우저 화면에서 사용자가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calc 버튼을, 계산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calc URL로 날아오게 되고 이 함수가 실행될 텐데 지금 get으로 날아왔으면 올라가지 않으면 리턴하고 op1, op2 앞에가 똑같아요. 앞에가 똑같은 코드가 돌게 되는 겁니다. 앞에가 똑같은 코드가 돌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해 가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표시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C를 치고 이번에는 vi 6-11.python 다시 돌렸습니다. 그리고 6-11 한번 볼까요? 6-11. 자, 이걸 제가 긁겠습니다. 쭉 긁어서 컨트롤 C 하고 그래서 I 마우스 오른쪽 escape 저장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 템플릿을 가서 또 만들어야 되죠. 그죠? 뭘 만들어야 됩니까? vi getcalc.html 했습니다. getcalc.html 어떻게 해요? 처음에 요청이 접속했을 때 보내줄 문서입니다. 접속했을 때 보내줄 문서. 역시 I 마우스 오른쪽 escape. 자, 접속했을 때 보내줄 프로그램 HTML 문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python 6-11.python 자,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라우저 요청은 뭐가 날아갑니까? getcalc.html이 날아갈 거예요. 브라우저가 루트로 요청을 받으면요. 요렇게 요청을 받아요. 여기 이거나 같은 거예요. 자, 뭐가 날아왔습니까? getcalc.html이 날아왔어요. getcalc.html에서 이제 우리가 잠깐만 여기다가 200을 줍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만약에 500을 줍니다. 계산을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get 패킷이 날아가는 거죠. 자, 날아갔습니다. 가서 결과가 날아갔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쳤죠. 여기 다 보이죠? get request 패킷이 다 보입니다. 내가 아까 그 back해서 내가 여기서 계산 버튼을 누르면 get 패킷이 만들어서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 보이기 때문에 야, 얘가 무슨 짓을 했구나 다 보이기 때문에 봐도 좋을 때 get 방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이번에는 플러스 말고 마이너스 이렇게 치고 계산 하면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때마다 여기는 계속 뭐가 get 날라온다라고 다 찍히게 되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하나씩 면밀히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폼에서도 get 메소드로 날린다. 오히려 이것이 보다 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스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포스트 방법은 전송할 데이터가 어떻게 해요? URL에 직접 입력되는 방법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전송할 데이터는. URL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폼 데이터를 통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폼을 통해서 submit 하면 바로 여기에 입력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값들을 포스트 방법으로 전송하라라고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브라우저가 서버에게 뭔가 요청하고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면 사실은 이 브라우저에 현재 들어있는 이 HTML 문서 안에 결국 폼 데이터예요. 이 폼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이 폼 데이터에는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예,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액션은 calc라고 적고 메소드는 post다. 이렇게 하면 이제 post 방법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데이터의 구성은 역시 똑같고요. 바디 부분에 전달되기 때문에 바깥에 이렇게 URL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request.form이라고 하는 이 딕셔너리에 저장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앞에 있는 예제 6-11을 그대로 포스트 방법으로 한번 구현해보자 하는 거죠. 뭘 고쳐야 되겠습니까? 아까 getCalc를 postcalc.html로 다시 만들어줍니다. 요렇게. 뭐가 달라졌죠? 요것만 달라졌어요. 포스트 방법으로 보낸다 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submit 하면 포스트 방법으로 보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 문서는 이제 이렇게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자, 요게 날라오는데 메소드가 포스트인 경우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는 거죠. 메소드가 포스트라는 메소드로 요청이 온 경우에 대해서만 캘크를 실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et으로 날라오면 실행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request.form에 op1, op2, op를 다 알아내고 나머지는 똑같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틀리죠. 그죠? 요 부분이 좀 틀립니다. 자, 그럼 무슨 포스트 캘크를 만들어 주고 얘도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로 죽이고 이번에는 vi 6-12.python 하고 자, 아까 그 만들어진 또 가보겠습니다. 6-12 요겁니다. 그죠? 가서 여기다가 I 치고 마우스 오른쪽 escape 저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겠죠? 이번엔 또 템플릿 디렉토리로 갑니다. 템플릿 디렉토리로 가서 vi 이번엔 postcalc.html calc.html 요거 만드는 거죠. 그죠? 포스트 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서 요거죠. 요거를 긁어서 컨트롤 C 하고 다시 I 치고 마우스 오른쪽 escape 해서 저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python 6-12.py 돌렸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 역시 브라우저가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캘크 그냥 루트로 접속을 하는 거죠. 그죠? 루트로 접속을 했습니다. 뭐 왔습니까? postcalc.html이 왔습니다. 소스 코드를 보기 하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왔습니다. 여기다 이제 우리는 제가 만약에 500하고 이게 400이라고 했다 칩시다. 계산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포스트가 날아가야 됩니다. 여기 한번 제가 소스 보기가 있는데 예, 어디 있을까요? 소스 보기 이렇게 하니까 요거죠. 요거 포스트 캘크점이죠. 자, 여기서 보니까 이 포스트 방법으로 날아가겠죠. 그죠? 포스트 방법으로 이렇게 op1 어쩌고저쩌고 날아갈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날아왔는데 여기는 URL이 안 보이죠. URL이 안 보입니다. 그죠? URL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디로 데이터가 날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스트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